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달 한 번 꼬박꼬박 은행을 찾는 그녀의 일상이었죠. 손가락에 낀 오래된 반지가 형광등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입금하세요? 은행원의 익숙한 질문에 그저 미소로 답했을 뿐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어느새 10억을 훌쩍 넘었죠. 누군가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처럼 동네 식당을 찾았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젊은 여직원이 공손히 묻는 순간 할머니의 손에 있는 반지가 여직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반지? 여직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할머니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이 반지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25년 전 시장에서 놓친 작은 손. 그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 헤맸던 딸의 흔적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 어머니의 사랑과 운명이 준 기적 같은 재회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희망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지만 김명희 할머니에게 시간은 상처를 덮는 얇은 붕대일 뿐이었습니다. 73세가 된 지금까지도 25년 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으니까요. 엄마, 이거 예뻐요. 5살 수연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보석함을 들여다보던 그날. 명희는 결혼기념일에 남편에게 선물 받은 한 쌍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다른 하나는 언젠가 수연이에게 주기 위해 간직해둔 것이었죠. 우리 수연이 이제 5살이니까 엄마랑 같은 반지 하나 가질래? 네, 저도 엄마처럼 예쁜 반지 낄래요. 명희는 작은 반지를 수연이의 새끼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너무 커서 빠질까봐 걱정됐지만 수연이는 기쁨에 겨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아, 이 반지는 우리 모녀의 약속이야. 엄마랑 수연이는 영원히 함께한다는 약속. 네, 영원히 약속? 수연이의 천진한 웃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명희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그렇게 쉽게 깨질 줄은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대문 시장의 인파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명희는 수연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단 몇 초 값을 흥정하는 사이에 손을 놓친 것뿐이었는데 그 몇 초가 25년의 긴 시간으로 이어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명희의 절규가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남편과 경찰, 시장 상인들까지 총동원되어 수연이를 찾았지만 아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명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자책감에 술을 마시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명희는 혼자 딸을 찾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제발 우리 수연이만 찾을 수 있다면. 명희의 기도는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텔레비전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했고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명희 씨, 이제 그만하세요. 10년이 넘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친구들의 위로와 조언도 명희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수연이를 찾는 것 외에는 삶의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작은 부동산을 사서 임대 사업을 시작했고 모든 수입을 저축했습니다. 딸을 찾는 데 쓰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딸이 돌아온다면
넉넉히 주기 위해서였죠. 언젠가 돌아올 거야. 내 딸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매일 밤 잠들기 전 명희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 그녀는 은행을 찾아 수연이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30만 원이었지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백만장자가 된 명희였지만 그녀의 생활은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오직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고 저축했으니까요. 김명희님, 오늘도 입금하시네요. 벌써 15억이 넘었어요. 은행 창구 직원의 말에 명희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의 증표일 뿐이었으니까요. 이 돈은 내 딸이 돌아올 때 줄 거예요. 그 아이가 고생하지 않게. 시간은 흘러갔지만 명희의 하루는 25년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딸의 사진에 인사하고 반지를 닫고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은 딸이 돌아올지 기대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집 거실 한쪽에는 수연이의 물건들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좋아하던 인형, 그림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었던 빨간 원피스까지. 오늘도 우리 수연이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저녁이면 명희는 작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식당은 그녀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단골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2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그녀에게 비추었습니다. 명희는 평소처럼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눈이 침침해져서 글씨를 읽기가 쉽지 않았지만 어차피 늘 시키는 메뉴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공기밥 하나 그리고 계절 반찬이면 충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젊은 여직원이 공손히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여직원은 밝은 미소로 명희를 맞이했습니다. 명희는 언제나처럼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곧 준비해 드릴게요. 여직원이 돌아서려는 순간 명희의 손이 메뉴판을 잡으려다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지가 반짝였고 그 순간 여직원의 시선이 명희의 손에 고정되었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지더니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반지. 여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색이 바래고 오래된 반지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반지 말이니? 네.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게 있어요. 정확히 같은 디자인이에요. 명희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반지, 딸과의 약속이 담긴 그 반지에 쌍둥이가 있다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네. 내 어머니가 그 반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니?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기대, 두려움, 설렘, 불안. 하지만 무엇보다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강렬한 희망이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대요. 손가락이 안 맞아서 목걸이에 끼워서 항상 목에 걸고 다니세요. 가끔 그 반지를 보면서 울기도 하셨어요. 여직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희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목걸이에 끼워 다닌다고? 수연이의 손가락은 너무 작아서 반지가 자주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명희가 끈으로 묶어주곤 했는데
설마,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뭐니? 이수연이요. 그 순간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꼭 그 아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지에 같은 이름이라니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한 일치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왜 우시는 거예요? 여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수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 혹시 내 어머니와 닮았니? 여직원은 사진을 받아들고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어머니 같아요. 할머니, 혹시 여직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무언가를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내 이름은 김명희야. 25년 전 남대문 시장에서 5살 딸을 잃어버렸어. 그 아이 이름이 이수연이었고 손가락에는 이 반지의 쌍둥이를 끼고 있었지. 명희의 말에 여직원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니? 갑자기 주방까지 뛰어와서 어머니, 이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여직원 민지의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연이를 잃어버린 날 반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5년 동안의 기다림까지, 그리고 당신의 딸이 당신도 같은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민지의 어머니는 말없이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가는 은체인에 작은 반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명희의 반지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 기억의 일부처럼 항상 소중히 간직해왔어요. 민지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혹시 정말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명희의 떨리는 손이 민지 어머니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살 수연이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수연아, 우리 수연이 맞니? 명희의 손이 수연의 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손길,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기억. 수연은 본능적으로 명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수연이 흐느꼈습니다. 그녀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25년 동안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 곁을 지켰습니다. 누구도 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명희는 딸을 품에 안은 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의 기다림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입양됐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그저 이 반지만이 제 유일한 단서였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명희에게서 떨어져 민지를 불렀습니다. 민지야, 이리 와. 이분이 내 외할머니신 것 같아.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명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희는 손녀를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녀라니 상상도 못했던 행복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손녀라니 믿기지 않아요. 민지가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새 여인의 손이 겹쳐졌고 그 위로 두 개의 반지가 빛났습니다. 모녀의 약속, 25년 만에 지켜진 그 약속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25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명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까요. 식당은 이제 문을 닫았고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찻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여자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른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수연의 손을 놓지 않았고 민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자랐니? 누가 널 키웠니? 명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25년의 공백을 단숨에 메울 수는 없었지만 하나라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좋은 분들에게 입양됐어요. 이태원에 사는 이 씨 부부였죠. 그분들은 아이가 없어서 저를 데려갔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은 이 반지뿐이었대요. 수연은 목걸이에 걸린 반지를 매만졌습니다. 반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니?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고 제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셨죠.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대학은 음악과를 나왔어요. 지금은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녁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키우지는 못했지만 딸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잃어버렸는지 기억나니?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가끔 꿈에서 누군가의 손을 놓친 기억,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울었던 기억만 어렴풋이 납니다. 그리고 이 반지가 소중하다는 것만 알았어요. 명희는 그날의 기억을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인파, 잠깐 놓친 작은 손, 그리고 그 이후의 필사적인 수색과 절망에 대해서요. 수연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25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럼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어. 내가 어디선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명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랬지. 이제 그만하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럴 수 없었어. 매일 밤 수연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했단다. 그렇게 하루하루 견뎌왔어. 명희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어머니는 25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양부모님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양아버지는 10년 전에, 양어머니는 3년 전에요. 그래서 지금은 민지와 둘이 살고 있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 제가 대학 다닐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제가 취업할 때쯤 외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둘이에요. 명희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수연을 닮아 예쁜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지 아버지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 아버지와는 민지가 태어났을 때 헤어졌어요. 그 후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새 여인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아직도 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할머니의 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느낌으로는 알겠지만 확실한 증거가. 명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내일 당장 DNA 검사를 받자. 그리고 수연이의 입양 기록도 찾아봐야겠다. 수연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나요? 내가 25년 동안 딸을 찾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단다. 실종자 가족 모임에도 참여했고 변호사들과도 많은 상담을 했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을 거야. 명희는 가방에서 전화기를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김명희입니다.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요. 네, 제 딸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은 명희는 두 사람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도와준 변호사야. 내일 아침 일찍 그의 사무실로 가보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매달 통장에 돈을 모으셨던 거예요? 명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 그때 내가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 내가 없는 동안 난 내 몫까지 살았던 거야.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25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자신을 잊지 않았다니. 그 깊은 사랑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살까요? 수연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명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너희가 내 집으로 오겠니? 네, 민지도 괜찮다면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민지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 좋죠. 외할머니와 함께 살면 매일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명희는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히 해두자. 내일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 후에 결정하자. 수연과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주소와 전화번호야. 내일 아침 9시에 이 주소로 와주렴. 거기서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가자. 수연은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성공하셨네요. 명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중요한가? 25년 동안 내 딸이 없었는데 그 모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새 여인은 마침내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고 명희는 딸의 얼굴을 계속해서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보자, 우리 딸. 네, 엄마. 내일 뵐게요. 명희는 마지막으로 딸과 손녀를 안아주고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완전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명희는 계속해서 감사의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아침 8시 명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이 아닐까 두려워 몇 번이나 자신의 볼을 꼬집었고 새벽녘에는 수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밤새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꿈이 아닌 거지. 명희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은 계속해서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명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45분이었습니다. 수연이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명희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수연과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수연은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너무 일찍 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나도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단다. 어서 들어오렴.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두 사람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수연과 민지는 고급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멋진 집이에요. 민지가 넓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명희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넓은 창문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필요한 가구만 있을 뿐 불필요한 장식품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곳, 거실 한쪽 벽면만이 예외였습니다. 그곳에는 수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그녀가 사용했던 물건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벽면 앞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시절의 자신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아기 수연, 엄마와 함께 공원에서 찍은 사진, 아빠 품에 안겨 있는 모습. 이게 다 내 모든 것을 간직했어. 내가 입었던 옷, 신발, 좋아했던 장난감까지. 내가 돌아오면 보여주고 싶었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조차 거의 없었는데 어머니는 25년 동안 자신의 흔적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했다니. 이건 내가 좋아했던 인형인가요? 수연이 유리장 안에 오래된 인형을 가리켰습니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그래, 핑키라고 불렀지. 내가 정말 좋아해서 항상 안고 자던 인형이야. 그날도 시장에 갈 때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더러워질까봐 집에 두고 가자고 했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인형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홍색 인형을 안고 잠드는 기분, 그 포근함과 안정감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수연의 말에 명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뭐가 기억나니? 확실하진 않지만 이 인형을 안고 자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가 이불을 덮어주는 따뜻한 손길. 명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너는 항상 핑키를 안고 자야 했어. 그리고 나는 매일 밤 내가 잠든 후에 이불을 다시 덮어주곤 했지. 민지가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외할아버지도 계셨군요. 명희는 한 장의 가족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 앉아있는 작은 여자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내 외할아버지. 수연이가 사라진 후 너무 자책하셨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결국 교통사고로. 명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아버지였지만 그의 부재가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많이 찾으셨나요? 그럼 미친 듯이 찾았지.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를 다니고 심지어 혼자서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녔어. 하지만 결국 자신을 탓하며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단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과거를 추모했습니다. 그때 명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출발할게요. 전화를 끄는 명희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됐대. 지금 가보자. 세 사람은 명희의 차를 타고 강남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중년의 남성 변호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김명희 씨, 드디어 좋은 소식이 있으시군요. 네, 박 변호사님. 이쪽이 제 딸 수연이와 손녀 민지예요. 변호사는 두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명희 씨의 사건을 돕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그들은 회의실로 안내되었고 변호사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어제 밤늦게 연락을 받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우선 DNA 검사는 오늘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결과는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요? 명희가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전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수연 씨, 입양 관련 서류를 가지고 계신가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집을 정리하면서 많은 서류를 버렸어요. 제가 입양됐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경위는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1980년대 입양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이수연 씨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연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변호사는 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놀라운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수연 씨는 1980년 11월에 이태원의 한 고아원에서 이 씨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들어온 경위가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1980년 9월 15일 남대문 시장에서 발견된 미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이의 나이는 대략 5세로 추정되었고 소지품은 반지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바로 수연이가 사라진 날이에요. 9월 15일 남대문 시장에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날짜와 장소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반지 이야기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연은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실종됐던 그 아이인 거군요. 모든 정황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로 최종 확인을 해야겠죠.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수연 씨가 발견된 후 경찰은 미아 신고를 확인했지만 당시 신고된 미아 중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케이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명애 씨의 신고와 연결되지 않은 이유는 경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희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난 그날 바로 신고했어요. 하지만 당시 담당 경찰은 아이들은 금방 돌아온다며 적극적으로 수색하지 않았죠. 남편이 화를 내고 난리를 피운 후에야 제대로 된 수색이 시작됐어요. 그때는 이미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실종자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았으니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행정적 오류로 2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겁니다. 세 사람은 변호사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순한 행정 실수가 한 가정의 25년을 앗아갔다니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절차도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DNA 결과가 나온 후에 최종 확정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명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모녀라는 건 난 이미 알고 있어. DNA 검사는 형식일 뿐이야. 수연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미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병원에서 DNA 검사를 마치고 명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결과는 며칠 후에야 나오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수연과 민지에게 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음식 재료가 좀 있는데 오랜만에 내가 요리해 볼까? 명희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놀란 듯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어렸을 때는 매일 해줬단다. 내가 좋아하던 요리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명희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두부, 소고기, 당근, 양파.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처럼 모든 재료가 완벽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민지가 앞치마를 찾아 입었습니다. 수연도 함께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함께 요리해보자. 명희의 말에 세 여인은 웃으며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소고기를 다지고 수연은 야채를 썰고 민지는 양념을 섞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건 두부전이구나.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던. 수연이 명희가 준비하는 요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나니? 내가 3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이 냄새가 익숙해요. 양어머니는 잘 해주지 않으셨는데 가끔 이 맛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명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의 입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플 때마다 해줬지. 그럼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줄게. 저녁 식사는 풍성했습니다. 두부전, 불고기,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모두 수연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민지야, 학교는 어디 다녔니? 명희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할머니. 지금은 어머니 식당에서 일하면서 창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창업?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요식업이요. 어머니의 식당을 프랜차이즈로 확장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요리가 정말 맛있거든요. 수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민지가 과장하네요. 그냥 동네 작은 식당일 뿐인데. 아니에요. 어머니 된장찌개는 정말 특별해요. 단골 손님들도 많고 가끔 방송에서도 취재 오잖아요. 명희는 흥미롭게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울 수 있겠구나. 사실 나도 몇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강남 중심가에 있어. 거기에 수연이의 식당을 확장해 보는 건 어떨까? 수연과 민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 이건 내 가족을 위한 일이야. 25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식사를 마친 후 명희는 그들을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금고가 있었고 명희는 조심스럽게 암호를 눌러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서류와 통장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통장이야, 수연아. 명희는 오래된 통장 하나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통장 겉면에는 이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날 25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입금했어.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부동산 투자가 성공하면서 점점 늘렸지.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의 잔액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20억 원이요? 엄마, 이건 모두 내 거야. 내가 없는 동안 내 몫까지 모은 거야. 이 돈으로 내 사업도 하고 민지의 미래도 준비하렴. 수연은 통장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 돈은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위해 모은 거니까. 명희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재산 목록이야. 아파트 몇 채와 상가 건물, 그리고 주식과 적금. 모두 합치면 100억은 넘을 거야. 이것도 모두 너와 민지에게 상속할 거야. 민지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명희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민지야. 하지만 이건 내가 준비해 온 거야.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세 사람은 명희의 집에서 함께 묵기로 했습니다. 수연과 민지는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왔고 명희는 손님방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한 지붕 아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녘 명희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자 수연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아직 안 잤어? 들어오세요, 엄마. 수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가 문을 열자 수연은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제 어린 시절 사진을 좀 더 보고 싶었어요. 명희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이해해. 나도 밤마다 내 사진을 보며 잠들곤 했으니까. 수연은 사진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날 기억나요? 제가 4살 때 크리스마스라고 써 있네요. 명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그날 내 아빠가 커다란 곰 인형을 사왔는데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 동안 안고 다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트리를 꾸몄는데 내가 장식을 너무 많이 달아서 트리가 거의 쓰러질 뻔했어. 수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는 항상 뭐든 과하게 하는 아이였어. 열정이 넘쳤지. 그들은 밤늦도록 사진첩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희가 들려주는 어린 시절 이야기의 수연은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잊혀진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상한 꿈을 자주 꿨어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꿈이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엄마였던 것 같아요. 명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랬구나. 난 매일 밤 내 이름을 불렀어. 어디선가 내 목소리가 너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왔어요, 엄마. 제 꿈속에서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제 좀 자자. 내일은 바쁜 하루가 될 거야. 네, 엄마. 잘 자요. 명희는 딸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모성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엄마.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위한 아침 식사를 차리는 기분이 어떤지 그녀의 손끝은 설렘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민지가 잠옷 차림으로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아직 잠에서 깬 티가 나지만 밝은 미소는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민지야. 할머니가 해볼게.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좀 서툴지만 그래도 같이 해요. 저 요리 좋아하거든요. 민지는 앞치마를 두르고 명희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세요? 응, 어젯밤에 늦게까지 사진첩을 봤거든. 좀 더 자게 두자. 민지는 야채를 썰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보니까 정말 부자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된장찌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였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수연이를 찾으면서 살아가야 했거든. 그때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작은 부동산을 샀지. 그리고 부동산이 점점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됐다고 할까? 와, 대단하세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큰 재산을 관리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돈에 별로 욕심이 없었어. 그저 수연이를 찾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수연이가 돌아오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돈을 쓰기보다는 계속 모았지. 내 삶은 언제나 검소했어. 그때 수연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서 잠이 깼어요. 잘 잤니, 수연아? 네,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잤어요. 엄마. 세 여인은 함께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밥과 김치. 평범한 한국의 아침 식사였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계획은 어떻게 되니? 명희가 물었습니다. 오늘 식당은 쉬는 날이에요. 평소에는 점심부터 밤까지 영업하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는 함께 보낼 수 있겠구나.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명희의 차를 타고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한강을 따라 달리는 길은 평화로웠고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차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엄마? 우리 가족의 추억이 있는 곳이야. 1시간 정도 달린 후 명희는 한적한 교회의 공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넓은 잔디밭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공원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래, 내가 3살 때 자주 오던 곳이야. 우리 가족이 주말마다 소풍을 왔던 공원이지. 세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명희는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옛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저기서 내 아빠가 연을 날렸고 저 벤치에서 우리가 도시락을 먹곤 했지. 저 호수에서는 내가 처음으로 오리에게 먹이를 줬는데 너무 신나서 거의 물에 빠질 뻔했어. 수연은 공원을 둘러보며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해요, 이곳이. 그럴 거야.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호숫가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지는 잠시 자리를 비워 호수 주변을 산책하러 갔고 명희와 수연은 단둘이 남았습니다. 수연아, 어제 통장을 보고 놀랐지? 네, 정말 많은 돈이에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었는데. 명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없는 동안에도 항상 내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 모든 결정을 할 때마다 수연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지. 그래서 그 돈은 진정으로 내 것이야. 내가 없었더라도 그 돈은 언젠가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돈보다 엄마를 찾게 된 게 더 값져요. 사실 저도 항상 무언가 빠진 느낌으로 살았거든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지만 가슴 한구석이 항상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명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매일 밤 내가 행복하길 기도했어. 내가 좋은 사람들 속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길 바랐지.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아 다행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호수 위로 오리 한 쌍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함께 살아요. 민지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래, 우리 함께 살자. 내 집은 충분히 넓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살아도 돼. 아니면 새 집을 사도 좋고.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 집은 필요 없어요. 엄마의 집에서 살게요. 그곳은 제 기억이 있는 곳이니까요. 명희는 딸의 말에 감동받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딸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내가 돌아와줘서. 그때 민지가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야생화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예쁜 꽃들을 발견했어요. 같이 사진 찍어요. 세 여인은 호숫가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명희의 휴대폰으로 민지가 셀카를 찍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가족 앨범을 시작하자. 앞으로 우리의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담을 거야. 명희의 말에 수연과 민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공원에서 나와 그들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한식당이었지만 함께하는 식사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특별했습니다. 식사 중에 명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정말요? 벌써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명희는 흥분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DNA 검사 결과가 긴급히 나왔대. 변호사가 지인을 통해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줬나 봐. 수연과 민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확인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세 사람은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모두 조용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의 손은 서로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봉투를 건넸고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결과지에는 간단 명료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확률 99%로 모녀 관계가 확인됨.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연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공식적인 확인은 그들의 재회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모녀 관계를 회복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예정인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변호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명희와 수연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서로가 가족이었고
그 어떤 서류나 절차보다 그들의 마음의 연결이 더 중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명희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합니다.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명희 씨의 의지가 결국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명희는 운전석에 앉은 채 시동을 걸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이제야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실감나서 25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났다는 게. 명희는 깊은 숨을 내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세 사람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도 그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명희는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해야겠어. 명희가 말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고급 레스토랑보다 우리 집에서 함께 요리하면서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명희는 딸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화려한 외식보다 가정적인 분위기를 선택한 딸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집에서 함께 요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좋겠구나. 세 사람은 대형마트에 들러 저녁 식사와 앞으로 함께 살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샀습니다. 수연과 민지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가져올 집 목록을 작성했고, 명희는 손녀와 딸을 위해 새 침구와 생활용품을 골랐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많이 살 필요 없어요. 민지가 말했지만 명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카트에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할머니가 25년 동안 하지 못한 걸 이제라도 하게 해줘.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명희는 불고기를, 수연은 된장찌개를, 민지는 각종 밑반찬을 맡았습니다. 주방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썰면 좋을까요? 이렇게 얇게 썰면 돼. 그래야 양념이 잘 배지. 할머니, 제가 좋아하는 김치전도 만들어요. 그래, 우리 민지 좋아하는 거 다 해줄게. 요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우리가 이사 오면 엄마 생활에 방해되진 않을까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25년 동안 기다린 게 바로 이거야. 함께 살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거. 오히려 난 너무 행복해. 저는 식당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민지가 말한 대로 프랜차이즈로 확장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도울게. 강남에 있는 내 건물 1층이 곧 비는데 그곳에 첫 번째 지점을 열면 어떨까?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희 가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며 계속해서 미래 계획을 나눴습니다. 명희는 자신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수연과 민지는 식당 사업 확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민지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두 사람은 명희의 진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수연이를 찾느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 그동안 다른 삶을 살 기회도 있었지만 난 항상 딸을 찾는 일에만 집중했지.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를 찾았으니 나는 정말 행복해. 그리고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너희와 함께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엄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앞으로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때? 세계 여행 말이야. 내가 2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우리 셋이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추억을 만드는 거야.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세계 여행이요? 정말요? 그래. 난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 항상 수연이를 찾는 데만 집중했으니까. 이제는 너희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 여행이요. 좋은 생각 같아요. 하지만 식당은 어떻게 하죠? 잠시 문을 닫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맡기면 어때? 우리가 돌아와서 더 크게 시작하면 되잖아. 수연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세계 여행 가요. 우리 셋이 함께. 명희는 기쁨에 차서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그들은 세계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가보고 싶은 나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각 나라에서 무엇을 할지 이야기했습니다. 명희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딸과 손녀와 함께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수연과 민지의 아파트에 가서 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당분간 명희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고 이후 여행에서 돌아오면 새 집을 알아볼 계획이었습니다. 수연의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민지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너 아직도 피아노 치니? 명희가 물었습니다. 네, 가끔요. 요즘은 바빠서 자주 치진 못하지만 한번 쳐줄래? 내가 어렸을 때도 피아노를 좋아했거든. 3살 때부터 장난감 피아노로 놀곤 했어. 수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그녀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감성적인 선율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희는 딸의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그녀가 상상했던 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명희와 민지는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 수연아. 엄마, 사실 제가 피아노를 치게 된 것도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있는 것처럼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자장가를 피아노로 쳐줬거든. 너는 그때 항상 피아노 옆에 앉아서 내 연주를 들었어. 그래서였군요.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들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옷과 생필품, 그리고 소중한 기념품들을 챙겼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방에서 앨범과 책들을 정리했고 수연은 주방용품 중 특별히 아끼는 것들을 골랐습니다. 정리를 하던 중 민지가 오래된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자인데. 수연은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입양됐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에요. 양부모님이 보관해 두셨던 거예요. 명희는 숨을 멈추고 그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정말? 수연은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빨간색 원단이었습니다. 양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발견됐을 때 입고 있던 옷의 일부래요.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천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빨간 원피스야. 내가 직접 만들어준 거였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상자에서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건 제가 10살 때부터 쓴 일기예요. 첫 페이지에는 서툰 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엄마 아빠는 나를 입양했대. 하지만 언젠가 진짜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내 손에 있는 반지는 누가 줬을까? 명희는 일기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수연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하며 고민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며 자랐다니.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우리는 서로를 찾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 사람은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작은 물건들을 통해 수연의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었고 그들의 가족 이야기는 더욱 완성되어 갔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후 그들은 명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과 민지의 물건들로 집안은 더욱 생기가 돌았습니다. 명희는 행복한 마음으로 딸과 손녀가 각자의 방을 꾸미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진짜 가정이 된 것 같아. 명희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세 여인은 거실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세계 여행 일정을 짜고 가게 확장 계획을 세우고 함께할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집안은 웃음소리와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희의 집에는 이제 새 여인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수연과 민지는 완전히 이사를 마쳤고 명희의 넓은 아파트는 이제 진정한 가정의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추가되었고 주방에는 세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했던 가족관계 복원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고 수연은 공식적으로 명희의 딸로 호적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들은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테이블 세팅은 다 됐어? 명희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물었습니다. 수연의 남편 김태우는 거실에서 테이블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오랫동안 혼자 지냈지만 최근 그녀의 학창시절 첫사랑이었던 태우와 재회했습니다. 태우는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수연과 우연히 만나 옛 인연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네, 어머님. 다 됐습니다. 민지가 꽃도 예쁘게 놓았어요. 태우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태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수연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할머니, 와인 몇 병 더 필요할까요? 민지가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2병이면 충분할 것 같아. 오늘 박 변호사님도 오시고 내 남자친구도 오고 총 6명이니까. 민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최근 대학 후배와 데이트를 시작했고 오늘 처음으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소개할 예정이었습니다. 재민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괜찮아. 우리가 편하게 해줄게. 너무 걱정 마. 수연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 준비를 도왔습니다. 엄마, 불고기는 거의 다 됐어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있고요.
잘했어, 수연아. 우리 딸이 요리 솜씨가 점점 늘었네. 명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엄마, 딸이라 부르며 가족의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내가 나가볼게요. 민지가 문을 열자 박 변호사가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씨. 축하 선물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변호사는 거실로 들어와 명희와 수연에게 인사했습니다.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법적으로도 모녀 관계가 인정됐네요. 명희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명희 씨의 끈기와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거죠. 저는 그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다시 초인종이 울렸고 이번에는 민지의 남자친구 재민이 긴장된 표정으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사했고 명희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재민 씨. 민지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편하게 있다 가세요. 모두가 모이자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와인 잔에는 붉은 와인이 채워졌습니다. 명희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우리는 다시 만났고 이제는 공식적으로도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 곁에 함께하게 되었죠. 이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건배. 모두가 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건배.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명희와 수연의 재회 과정에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었고 태우는 수연과의 재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와 재민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연아, 이리 와볼래? 수연이 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명희는 상자를 열어 그 안에서 두 개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명희가 항상 끼고 있던 반지였고 다른 하나는 수연이 목걸이에 걸고 다니던 반지였습니다. 이 반지들은 우리 모녀의 약속이었어. 25년 전에 우리가 함께 끼던 반지지.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고 이 반지의 의미도 완성되었어. 명희는 수연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은 이제 어린 시절보다 훨씬 컸지만 반지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가족의 약속을 확장하고 싶어. 명희는 또 다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의 반지와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작았습니다. 민지야, 이리 와볼래?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이제 우리는 3대가 함께하는 가족이니까 너도 이 약속의 일부가 되어주길 바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건네는 반지를 받아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세 여인은 서로를 껴안았고 모두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지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긴 세월을 견뎌낸 가족의 사랑과 약속,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명희는 모두를 모아놓고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달부터 우리는 세계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6개월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보며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보상받고 싶어요. 박 변호사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좋은 계획이네요. 6개월 동안 세계를 돌아본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수연이의 식당을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계획이에요. 강남에 있는 제 건물 1층에 첫 지점을 열 예정입니다. 태우가 수연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이 요리 실력이라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재민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탰습니다. 저도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필요하시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가 반가운 표정으로 재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겠네.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명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행복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 이제 그녀는 완전한 가족을 되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서. 꿈이 아니에요, 엄마.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현실.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서로 맞닿았습니다. 25년 전의 약속,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약속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새 여인은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발 아래 펼쳐졌고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은 그들의 미래처럼 무한히 넓어 보였습니다. 우리 정말 세계 여행 가는 거죠? 민지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미 계획 다 세웠잖아. 첫 번째 목적지는 파리, 그 다음은 로마, 그리고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오면 우리 가족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명희는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많은 것을 이룰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죠. 수연이 어머니의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가족이야. 우리가 함께하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세 여인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에 끼워진 세 개의 반지가 달빛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세 여인의 강인함과 사랑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할 밝은 미래의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우리 손녀.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할머니.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소원을 듣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긴 기다림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여정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